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방송을 이제 합니다. 네, 제가 오늘 오전에도 병원 좀 갔다 오고 그러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좀 눈도 부시시하고 배도 아직도 부글부글하고 그래도 하루도 걸릴 수 없는 실거래가 방송. 오늘은 그러니까 월요일은 없어요. 원래는 없어요. 어저께 확인했지만 지금 주말 거를 미리 산 거고, 실거래가는 토요일 날 업데이트가 돼갖고 제가 다운받을 수가 있고요. 월요일은 업데이트가 없고 화요일 날 업데이트가 있어서 제가 다운받아서 오늘 작업을 해서 그냥 실거래가 중계만 하면 사람들이 클릭을 안 하고 또 뉴스거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뉴스랑 같이 두 가지를 좀 관련된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자, 뉴스원 기사예요. 3억 뚝 강서 시흥 하락거래 속속 매물만 쌓이고 심상치 않은 아파트가. 네, 어떤 기사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거래가는 어떻게 변했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최근에 며칠 보니까 실거래가가 이제 좀 잔잔해졌어. 즉 5월 9일 이후에 급락한 거래가 무식하게 엄청나게 신고되더니 그 이후로는 이제 좀 잠잠해졌어요. 좀 상승거래 하락거래가 약간 비등비등하게 나와. 좀 그러니까 급락한 다음에 레벨 다운된 상태에서 거의 시세 변동은 없고 간헐적으로 이 아파트 저 아파트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어요. 자, 뉴스를 가져왔고요. 제가 엑셀 데이터 업데이트한 거 서울 아파트 시세 분석, 거래 분석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자료는 C 파일로 구워서 네이버 카페 자료실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뉴스원 기사를 볼게요. 제목만 보고 넘어갈게요. 매수세 실종에 매물만 쌓인다. 강서 3억 뚝 하락거래 속속. 한 달 새 서울 아파트 매물 10% 증가. 증가폭은 동대문, 관악, 강서, 마포구. 동대문에도 물량이 많이 쌓이나 보네요. 관악구도 그렇고 강서구도 그렇고 마포도 그렇고요. 8월 전세 수요 매매 전환 여부에 올해 서울 집값 향방 가능. 벌써 하락하고 있는데 작년 10월부터 하락했는데 뉴스에서는 하락한다는 얘기를 안 하대. 호가 상승하는 것만 얘기하고 실거래가 하락하는 거는 얘기를 안 해요. 진짜는 실거래가인데. 자, 또 다른 기사 볼게요. 이거는 매경 이코노미 기사인데, 국민평형 단숨에 2, 3억씩 급락. 심상치 않은 시흥 아파트값. 100옷 한라 비발디 전용 8호 제곱 2억 떨어져. 금리 인상 대출 규제 여파로 연일하라. 그래서 기사에 세부사항 들어가 보면 어느 아파트의 몇 평형이 뭐 얼마에 거래됐고 상세하게 나오는데 그거는 스킵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업데이트한 자료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명목 지수인데 최근 1년 동안 매일매일 제가 실거래가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를 가지고 지수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지가 좀 오르면은 지수가 좀 오르고, 주로 대단지의 시가총액 큰 아파트들이 좌우를 하겠죠. 국토부에서는 작년 10월 달에 상토 쳤다고 그랬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는 센 놈들 시가총액 상위 10개 아파트를, 100개 아파트를 골랐는데, 국토부나 부동산원에서는 전수조사를 하잖아요. 전수조사 하게 되면은 올라갈 때도 덜 올라가고 떨어질 때도 먼저 떨어져요. 왜냐면 시가총액 상위는 똘똘한 놈들이니까 대단지들만 제가 골라서 한 거니까. 그리고 전 일 중에 흐름까지 하니까 실제로는 10월달에 맞고 옆으로는 좀 기었어요. 그러다가 1월달, 2월달에 좀 급락을 했어. 명목이에요. 그 다음에 요게 대선일이거든요. 대선일 이후로 터닝을 하더니 4월달에 오르는 것 같이 하다가 5월달에 갑자기 뚝 떨어지고 그 다음에 급락한 거래가 막 신고가 됐어요. 그리고 6월달 들어서도 좀 하락한 거래가 더 많아요. 서초구의 반포주공이 좀 하락하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이거는 명목이잖아요. 명목을 보면 쌍봉처럼 보여요. 이렇게 쌍봉처럼. 오른쪽 봉이 당연히 낮죠. 왼쪽이 높아요. 근데 이거를 물가를 반영하잖아요. 여러분 작년 8월달 9월달에는 그렇게 물가가 많이 안 올랐어. 연말부터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이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끌어내리는, 올라도 덜 오르고 빠지면 더 빠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물가가 오르니까 오른쪽 봉이 훨씬 낮게 되겠죠. 그게 바로 요 차트입니다. 실거래가의 어떤 변곡점을 파악하는 데는 또 실질지수가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물가와 금리와 뭐 이런 게 다 포함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4월달에 반짝 상승거래가 조금 늘었다가 5월달에 다시 하락거래가 늘어요. 그리고 6월달도 지금 몇 건 안 됐지만 아직은 하락거래가 더 많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물가가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그 물가를 반영하면 또 급락을 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아파트들이 보합이나 플러스가 나도 물가 상승률도 못 올라. 그거는 손실이에요, 손실. 집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이랑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랑 비교를 해보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손실이라니까. 물가가 오른 것만큼 아파트 값이 못 오르거나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서울 365개 단지 55만 세대. 좀 전에 본 지수는 시가총액 상위 100개로 만든 거고, 지금 이 구별 지수는 시가총액 400개 단지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죠. 55만 세대니까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서울 아파트의 45%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대표성이 엄청 있죠. 그리고 시세를 주도하는 아파트들이라고. 오른쪽은 당연히 물가지수를 반영한 거예요. 물가지수를 반영한 게 더 이렇게 변곡점이 완연하게 드러나요. 명목은 삐죽삐죽삐죽해. 작년 빠른 데는 9월달, 특히 노도강 같은 데는 9월달, 금강구도 9월달, 그때 상투를 쳤고서 급락을 하다가 대선 이후에 좀 잠잠해졌어. 이렇게 잠잠. 그리고 오히려 서초구는 올랐어. 그러다가 최근 6월달에 빠져요. 용산구는 아직 6월달은 신고가 없는데 5월까지는 4, 5월달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별 볼 일 없었거든. 근데 송파구가 완전히 망가져요. 지금 이번 달은 뭐 2건 신고돼 가지고 보합으로 나오는데, 지난달 5월달, 6월달, 4월달 보면 급락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걸 따라서 강동구도 여기서 색깔별로 잠깐 보면 이렇게 송파구가 파란색이 급락하는 게 보이죠. 매달 급락을 했다고. 그다음에 서초구도 최고치로 치고 올라가다가 이제 탄력이 떨어져. 강남구도 탄력이 떨어져. 그리고 강동구가 좀 급락을 해요. 이 송파구의 파란색 송파구의 역할이에요.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기도에서는요, 하남도 좀 급락을 해. 그러니까 송파, 강동, 하남이 항상 같은 세트예요. 한두 달 차이로 꼬리 물듯이 이렇게 움직이더라고. 자, 실거래까지도 잠깐 봤고요. 이번에는 경기도 쪽 볼게요. 경기도 쪽도 CPI를 반영한 거를 보면 가장 못 오르고 빠지는 게 경기도 과천이에요. 과천이 힘이 없더라고. 강남 3구 중에서도 강남구가 별로 못 올랐었거든. 상승률로는 꼴등이었어요. 노도강은 최근에 많이 빠졌지만 많이 올랐었으니까 수익률로는 걔가 1등이지. 비싸기는 뭐 강남구가 당연히 더 비싸겠지만. 자, 이러고 여기 이 상태에서 성남 분당이 좀 셌어요. 다른 데 빠질 때 오히려 올랐어. 그리고 안양평점 급락하는 거 보이시죠? 안양평점 뉴스에도 많이 나왔어요. 이거를 제일 처음에 방송한 게 저였어요. 진짜로. 아시죠? 여러분들 인덕원 대우 하여튼 7-8번 한 것 같아. 용인수지는 끝까지 오르다가 12월 달에 상투 치고 빠졌어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남 있죠. 여기 연분홍색 하남도 많이 빠지죠. 하남도 마지막에는요, 처음에는 잘 올랐어. 한 2년 전에는 상위권에 올랐어. 그러다가 탄력이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보세요. 살색 계속 떨어지죠. 그러다가 지금 쭉 떨어지잖아. 11개 아파트 그 지역 중에 꼴등에서 2번째야. 그리고 다른 지역도 많이, 수원 강규도 많이 빠지는 거 보이죠? 여기 수원 강규 급락하는 거 보이죠? 회색. 분당은 안 빠져. 진짜 세요. 그 다음에 일산도 이제 같은 일기 신도시여도 성남 분당은 센데 일산은 왜 이렇게 약한지 모르겠어요. 뭐 신문에서 여러 가지 분석 기사가 나왔는데, 자, 안양평점 많이 빠지고요. 구리도 좀 빠진다가 좀 정착이 돼 있는 그 정도네요. 자, 이거는 각 구별로 12개 지역으로 묶어가지고 지수를 분석한 거고요. 어쨌든 작년 10월달 이후로 빠른 데는 9월달, 늦은 데는 12월달까지 10월을 전후로 해서 상투를 친 다음에 전부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작년 말 뭐 10월, 11월에 최고가에 비해서 1억, 2억은 싸게 내놔야지 집 보러 와요. 나는 그래도 그렇게 싸긴 못 팔겠어. 그러면 집 보러 안 와요. 진짜로. 자, 막대 그래프로 보면 이제 6월달은 몇 건 신고가 안 됐으니까는 이제 지수로서 의미가 좀 없고요. 5월달 건데 송파구가 급락하는 거 말씀을 드렸죠. 용산구는 그래도 플러스야. 강동구도 2번째로 많이 빠지네. 그렇죠? 여기 하남도 3번째로 많이 빠지는 거 보이죠? 하남. 일산이 제일 많이 빠졌고 과천이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빠졌네. 그 다음에 성북구도 좀 많이 빠지고 마포구, 서대문구 이쪽도 좀 많이 빠지네요. 금강구도 좀 빠지고 영등포 동작구도 좀 빠지고요. 강서구도 좀 빠지고. 그리고 지난주에 발표했던 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시세, 호가죠. 호가. 거기를 보면 강남 3구만 보면 매매가거든요. 부동산원 데이터 보면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는 그나마 플러스예요. 근데 송파구는 막 마이너스야. 강남 3구 중에. 지금 이게 몇 주째 이루고 있거든. KB에서는 강남 급등, 서초 급등, 용산 급등. 그런데 송파만, 이것도 호가잖아. 호가. 저 부동산원에서는요 실거래가도 반영을 하거든요. 근데 KB에서는 순수하게
부동산 사장님들이 입력하는 데이터로만 해요. 근데 그 부동산 사장님들이 입력하는 거는 전부 집주인들이 집 내놓은 그 가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원에 비해서 KB의 데이터가 위에는 부동산원, 아래는 KB 데이터거든요. 월등하게 KB가 높지. 하락도 별로 없어.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들 아파트 내놓으려고 나가보면 KB가 뭐 최고치라고 그러는데 절대 최고치 안 받아주지도 않아. 팔리는 건커녕 받아주질 않으니까. 집주인 사장님, 부동산 사장님들도 양심 있지. 지금 뭐 8억이 거래되는 거 막 11억 10억에 내놨다고 그걸 그대로 네이버에 올려주나? 할 수 없이 올려주죠. 그래도. 자, 그 다음에 거래를 보겠습니다. 어저께 동작구에 매입 임대주택 135채, 그거는 제가 데이터에서는 가공을 해가지고 시뮬레이션에 반영 안 되게는 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야, 생각해보세요. 6월달 220건 신고됐는데 그 중에 135건이 매입 임대주택 한 건이야. 한 건. 어떻게 방송했죠? 지금 거래가 다시 죽는 것 같아. 4월달 5월달에 조금 거래가 느는 듯 했거든요. 근데 6월달 들어서 물론 월 초지만 너무 거래가 안 돼. 다시 또 거래 공백기? 그러면은 아파트는 결국은 급한 사람들 나올 텐데, 그러면은 할 수 없이 또 던지기를 해야 돼요. 인력이 그냥 뚜둑 떨어진다고. 그게 나중에는 시세로 굳혀지고. 5월달은 1465건으로 신고됐는데, 이제 한 보름, 열흘, 20일 남았자 그래. 아직도 한 1700건으로 시뮬레이션 되는데 한번 시뮬레이션 한 거 봅시다. 자, 요 까만 게 5월달 거예요. 5월달 거. 5월 24일 날 제가 엠바고 그 얘기했죠. 이때 갑자기 거래가 폭발적으로 신고가 됐어. 이거는 그 그날의 거래 건수가 아니에요. 매일매일 신고 건수만 제가 누적한 거예요.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알아낼 수가 없어.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거래가 완전히 또 잠잠해졌죠. 전에는 막 이렇게만 올라갈 것처럼 하더니 누웠어. 그래서 시뮬레이션 해보면 1773건 밖에 안 돼. 한 2주 전에 조사했을 때는 거의 뭐 2,500건, 2,300건 나올 것처럼 시뮬레이션 되더니 다시 기울기가, 신고가 확 줄었어. 그럼 줄면은 시뮬레이션 한 값도 줄게 되겠죠. 그리고 이번 달인 6월 달 것도 220건 신고가 됐는데, 이 중에 135건이 매입 임대주택이라고 실제로 매매가 안 된 거죠. 근데 그걸 감안해서 빼더라도 이거 뭐 1,400건 밖에 안 나와. 1,500건, 1,400건. 다시 침체기로 들어서겠는데, 거래가. 시뮬레이션을 해도. 자, 그렇게 되니까 5월달은 1773건으로 시뮬레이션이 돼요. 4월달도 1744건이야. 근데 다시 6월달이 1400건, 1500건으로 다시 주는 걸로 나오거든요. 물론 이제 시간이 더 지나봐야겠지만, 이제 뭐 열흘 정도 신고된 것 같고, 뭐 데이터를 완성했다고 볼 수는 없고, 어쨌든 얘가 2,000건이 되든 3,000건이 되든 과거에 평균이 5,000건, 6,000건, 9,000건 이랬다고. 특히 6월달은 5월달, 6월달, 7월달은요, 거래가 가장 많이 되는 달이에요. 많이 될 때는요, 12,000, 15,000, 14,000, 14,000, 15,000, 11,000, 9,000, 많잖아요. 이게 아주 적은 특이한 경우에 4,800, 3,900원 된 적 있어도 이거 2,000건을 못 넘어.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거 아파트 시장이 이제 맛이 간 거야. 이제 실거래가만 하락하는 게 아니라 이제 호가도 하락하고, 벌써 부동산원은 2주 연속 지금 하락한다고 나오죠. 근데 KB는 아직도 여러분들 작년 10월 달에 상투 쳤거든요. 국토부 실거래가 계약서 기준으로는. 여러분들 당연히 계약서 기준에 실거래가 실제로 거래된 그 가격이 중요하지, 주인이 얼마 불렀으니까 지금 시세가 얼마다, 이거를 우선시한다는 게 말이 되나? 신문사도 좀 제가 볼 때 그 시각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자, 10월 달에 상투 쳤으면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야, 지금 8개월째예요. 8개월째. 8개월이 지나도록 지금 국토부에서 발표하는 실거래가는 계속 하락하는 걸로 지금 신고가 돼요. 물론 4월달 반짝 한 적은 있지. 제가 매일 실거래가를 취합하니까는 하락하는 게 몸에 느껴져요. 물론 이제 최근 며칠 동안은 하락하다가 좀 멈춘 상태야. 좀 공백, 하락, 이제 거래가 안 돼버려. 이제는 하락하는 거래도 안 되고 상승한 거래도 안 되고, 상승 한 2억 개 있으면 하락도 한 3억 개 있고, 한두 개 정도는 하락 거래가 더 많더라고. 지금 다시 심각한 상태로 갈 것 같아요. 전세는 넘어갈게요. 전세는 그냥 평상시 그냥 꾸준해요. 자, 실거래가 위에서 꺾이는 거 보이죠? 옐로우존, 그러니까 15억 이상이나, 그러니까 이거는 15억에서 9억 사이, 핑크존은 15억 이상, 그린은 9억 이하. 그 다음에 국토부 실거래가 까만 거는 국토부 전수조사한 거. 뭘 봐도 다 하락하는 중이라고.
근데 KB는 아직도 상승 중이래요. 근데 그래프를 쳐보면요, 거의 멈춰 있다듯이 이걸 상승이라고 할 수가 없어. 그냥 0.01, 뭐 0.02 이거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과거에 비해서 뭐 20분의 1, 30분의 1로 줄어서 상승한다고 쳐도, 근데 그것도 알고 보면 호가야, 호가. 시세가, 그러니까 실거래가가 아니고, 거래가 이렇게 줄고 있다니까. 계속 반짝하다가 다시 줄는 것 같아요, 이전에. 제가 매일 업데이트하니까 알거든요. 거래가 다시 줄죠? 그리고, 실거래가 지수도 계속 눌리고 있잖아요. 5,000건 이상이 기본인데, 지금 5,000건은 뭐야? 2,000건도 안 돼, 지금. 자, 보조지표도 다 꺾이는 거 보이죠? 자, 이거는 KB의 매매 심리지수. 이건 부동산의 매매 심리지수. 전세 수급지수 심리지수는 그렇게 큰 작용은 안 하는데, 매매가만 보면 부동산원의 매매 수급지수도 꺾인 지 꽤 됐고요. 그렇지만 얘는 좀 완만하게 움직여. 그다음에 밑에 있는 KB 매매 수급지수는 110, 120 이렇게 있다가 100을 깨고 난 다음에 수직 낙하해가지고 50에서 놀다가 60으로 잠깐 올랐었다가 다시 50을 깨고 지금 46, 47에서 놀아. 이거 결국 이렇게 밑에 빠진다고 제가 얘기했죠. 기다려 보세요. 이거 지금 매매 수급 지수 요거 요렇게 했다가 다시 딱 꺾이는 거 나옵니다. 이거는 감정원 데이터고요. 감정원 데이터는 이렇게 그게 등락이 그렇게 심하지가 않아. 자, 그래서 20년 동안을 보면 제가 이거 여기까지 빠진다고 얘기했죠. 여기까지. 왜 과거에도 버블7 무너지고 막 약간 6년 동안 보면은 중간중간에 단기 바닥 친 적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전부 요 바닥까지 내려왔다고. 요 바닥까지. 지하까지 내려왔다고. 근데 얘는 아직도 여기 있잖아. 결국 여기 밑으로 이 지하실 밑에까지 내려와야지 의미 있는 반등 몇 달이라도. 지금은 계속 흐르는. 그러니까 거래는 안 되는데 전에는 오를 때 거래가 안 되면서 한두 건 신고되면서 신고가 치면서 올라갔거든요. 이제는 그게 반대가 돼갖고 거래가 한두 건 되면서 거래는 전체적으로 안 되면서 하락 거래가 자꾸 신고가 되니까 지수는 계속 빠지는 거로 나와요. 거기다 물가까지 반영하면 더 약화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5월달에 사건은 요거예요. 요거 추세선 깬 거. 여기 박근혜 대통령 이후로 올라오는 추세선을 5월달에 깼다니까. 4월까지는 잘 버텨서 3월, 4월까지는. 5월달에 깨지고 6월달도 이제 보합이잖아요. 이거 보합이면은 이게 요단강으로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추세선이. 그리고 작년 10월달에 분홍색 추세대 중심선 얻어맞고서 정확히 꼭지치고 빠졌어요. 그리고 요 전년, 그러니까 2년 전 동월비랑 비교했을 때 꺾인 지 6개월 있다가 상투 쳤다고 91년도에 그랬는데, 이번에도 얘가 상투 친 다음에 정확히 6개월 있다가 상투 쳤어요. 2021년 4월달에 2년 전 동월비가 상투치고 계속 상승률이 떨어진 거예요. 하락이 아니에요. 상승률이 떨어지는 거지. 그 6개월 후에 상투친 게 과거 91년도에 딱 나왔었죠. 이때 요때 요 초록색 보면 이게 90년 11월 달에 상투 쳤는데 얘는 지수는 야금야금 그래도 오르는데 2년 전 동월비가 계속 떨어져. 그러니까 하락이 아니라 상승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6개월 있다가 상투 쳤는데, 이번에도 그러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진짜 6개월 있다가 상투 치는 거는 신기하네. 진짜 누가 이거 만지는 것도 아닌 걸 보고. 그리고 지금 91년이랑 비슷하게 거래 줄면서 상승률 줄는 거, 이때 거래 줄면서 상승률 줄는 거, 그러면서 3년 동안 다이렉트로 빠졌어요. 제가 볼 때 이거 중간 반등하기 전까지 한 2, 3년 동안 다이렉트로 빠질 것 같아. 지금 한 7개월 빠졌죠? 근데도 KB나 이런 걸 보는 사람들은 아직도 아파트가 상승한다고 그러니까. 물론 몇몇 단지는 상승한 데도 있겠지. 앞으로 2년 동안도 계속 오른 데도 있을 거예요. 그런 특수한 걸 가지고 일반화시키면 안 되고, 일반적으로 일반화시키려면 모수가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국토부가 잘 정확하죠? 왜? 실거래가 된 거 전수조사를 하니까 매달. 저는 서울 아파트에 400개. 근데 그 400개가 활성화되어 있고 거래 많고 스트레스 크고 시가총액 비싼 아파트이기 때문에 45%를 차지해. 시가총액에. 그러니까 거의 절반을 차지해. 대표성이 있어. 91년도 요 상투 치고 떨어지는 거랑 지금 상당히 비슷하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매일 보시는 분들은 이제 눈에 익을 거예요. 처음 보시는 분들 이 91년이나 비교 잘 하세요. 그리고 96년도 7년도에 버블7 터졌을 때랑도 비교하세요. 지금 작년 10월 달에 상투 치고 슬슬 빠지다가 좀 1, 2월 달에 좀 급하게 빠지다가 4월 달에 살짝 3, 4월 달에 반등하는 듯 하다가 5월 달에 박살을 나고 6월 달은 아직 이제 신고가 안 되고 있어요. 하락률도 보세요. 2.33% 마이너스예요, 한 달에. 과거에 이렇게 하락한 적이 없었다니까. 이번 상승장을 보면. 자,
그래서 정리하면 매일 보는 그 차트 60년 동안 추세선을 그으면 정확히 추세선에 다 닿는데 요번에 요 5월 달에 깨진 추세선은 요거예요. 요거. 8년 넘게 올라오는 박근혜 대통령 이후부터 문재인 대통령까지 올라오는 추세선이 5월 달에 깨졌다. 근데 노무현 대통령 때도 올라가다가 이명박 대통령 당선되기 바로 직전에 이게 깨졌거든요. 그 다음에 허벌나게 빠졌어요. 하필이면 서프라임 사태가 나가지고. 근데 항상 상투에 서프라임 사태 나는 게 아니에요. 2년 빠지고 나니까 서프라임이 난 거예요. 여기도 한 1년 정도 후면은 뭔 사건이 터질 거야.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 어떤 형태인지는. 부동산과 관련 있는 건 사건이 터질 것 같아요. 조심하시고. 엘리어트 파동 그냥 제 채널이 엘리어트 채널이니까 1, 2, 3, 4, 5 끝났어요. 자, ABC하고 이제 한 8년 정도 저는 빠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요 3파에 1, 2, 3, 4, 5 5파에 1, 2, 3, 4, 5 이거를 같이 두 개를 비교하면 즉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때를 비교하면 위아래예요. 위아래. 왼쪽은 조정파고요. 여기는 김영삼 대통령 조정파, 여기는 이명박 대통령 조정파. 조정파도 비슷해. 이거는 상승파가 비슷해. 1, 2, 3, 4, 5 1, 2, 3, 4, 5 그러면서 대통령 정권 교체한 것도 똑같고 서울시장도 오세훈 된 것도 똑같고 이때 버블 때문에 터지면서 급락을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나라 자체 문제보다 전 세계적인 문제 버블 터지고 그다음에 부채 역습 금리 인상 그런 여파로 급락을 할 것 같아요. 매일 보는 거지만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넣어놓으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언론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줏대가 생기거든요. 자, 오늘 방송 서울아파트 실거래가 방송하면서 뉴스 두 개를 갖고 왔어요. 3억 2억 뚝뚝 떨어지는 강서구 아파트 시흥 아파트 하락거래가 속속 신고되고 있다. 그리고 매물만 쌓이고 심상치 않은 아파트값 진짜 심상치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 끝나고 제가 녹화 방송 채팅 방송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몸이 너무 안 좋네. 그래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부동산 및 주식, 경제, 유가, 환율 많은 것을 엘리엇과 같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